노다지 썰전. 네, 오늘의 주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상반된 행보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과연 위기 탈출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저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고 보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업황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영업 손실이 그게 1,326억 원이었죠. 전 분기 대비해서 손실폭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기 보수 같은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고 원료 가격이 안정된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매각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부채 비율도 75.7%로 안정적이고요. 네, 그런데 손실이 줄어든 것하고 흑자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전히 1,300억 원이 넘는 적자이고 핵심인 기초화학 부문에서 난 1,225억 원의 손실을 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렵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요? 위기 속에서 버틸 힘을 기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죠. 그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202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톤의 신규 설비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중에 70%가 우리랑 직접 경쟁하는 동북아에 집중되고요. 수요 회복은 2028년은 되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허리띠 졸라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그 동북아의 공급 과잉이 현실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동남아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이른바 라인 프로젝트 말이죠.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그 레드오션을 탈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적 이동으로 봐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그 방향성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그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 지금의 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체력이 회사에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초기 기대 수준의 수익성 달성은 쉽지 않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회사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역시 3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꿈은 좋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첨단 소재 부문은 고부가 제품 판매로 5.6%라는 아주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수소 연료전지, 반도체 세정제 같은 미래 먹거리에도 착실히 투자하고 있고요. 그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처한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익성 높은 첨단 소재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았지만 3분기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화학이라는 이 거대한 선체의 구멍에서 새는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이 속도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수소 사업 역시 아직은 실적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고요. 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재무 안정성을 다지고 동시에 동남아 시장과 수소 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불황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서 2028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은 방어적인 조치일 뿐이고 신사업이 언제쯤 의미 있는 이익을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희망과 현실의 격차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